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탑은 비행선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행선들이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건널 판자, 탑승 수속대, 세관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비해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포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멈추지 않는 폭포인 엔젤 폭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건기 동안엔 떨어지는 물이 가끔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요. 지구에서 들린 가장 신비한 소리 중 하나는 블루비였어요. 1997년에 발생했고 해양 동물들의 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치고는 너무 컸어요. 블룹은 1분 동안 계속됐어요. 낮은 우르릉거림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남극 대륙은 거대한 얼음들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어요. 다른 대륙들처럼 화산, 산, 계곡이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대륙에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 수많은 화산들 중 어느 거라도 폭발한다면 표면 얼음의 거대한 부분이 녹아 바다로 가는 얼음 유출량이 증가될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해안 지역에 범람할 겁니다. 바닷물 또한 교란되어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화산들은 현재 휴면 상태에 있어요. 남극에서의 하루는 이 대륙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남극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의 일몰과 일출만이 있어요. 초기 지구는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가 아닌 다른 분자들을 사용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분자들이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보랏빛을 띠게 했을 거예요. 석기 시대 동안 중앙유럽의 전체 인구는 약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요즘의 중형 크루즈 여객선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무게가 약 1.5조 태양 질량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태양 질량 하나는 우리 태양 하나의 질량이에요. 이 무게의 아주 작은 부분은 은하 중심에 있는 400만 태양 질량의 거대 질량 블랙홀과 2천억 개의 별들이에요. 나머지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에요. 만약 북극의 모든 얼음과 빙하가 동시에 녹는다면 해수면은 26층 건물의 높이만큼 상승할 거예요. 검은색과 자외선에서 익은 바나나는 밝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건 과일이 익을 때 분해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지각판의 움직임 때문에 태평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은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세계에는 단 2개의 빙상만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랜드 빙상이에요. 두 번째는 남극 대륙으로 거대하죠. 멕시코와 미국 대륙을 합친 크기예요. 쓰나미 파도는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수면 위로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가 깊을 때 장거리 여객기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서 사는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자신만의 보호막을 생산해내요. 보호막이 없다면 햇빛은 산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해칠 거예요. 산호는 주요 먹이원인 이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형광빛을 냅니다. 이 과정이 선크림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죠. 지구상의 모든 화산 활동의 거의 90%가 바다에서 일어나요. 남태평양에는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화산 밀집 지역이 있어요. 1133개의 화산 원뿔이 있는 화산무리가 하나 있어요. 모두 활화산이고 뉴욕주 크기만한 지역에 들어 앉아 있어요. 베링의 중앙에 있는 잼추크 협곡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수중 협곡이에요. 해저에는 세계의 모든 박물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보물들과 유물들이 있어요. 1900년 가장 큰 허리케인 중 하나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만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나서 플로리다와 텍사스까지 갔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처음 발견된 건 8월 27일이었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됐어요. 텍사스 해안에 도달했을 때 이 폭풍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했어요. 허리케인은 사피르 심슨 풍속 등급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해 풍속과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1에서 5까지의 5등급이 있는데 1이 제일 약하고 5가 제일 세요.
갤버스턴 사람들에겐 오클라호마와 캔자스까지 퍼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날이 채 4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 후 그 거대한 허리케인은 그레이트 플레인스로 이동했고 뉴 잉글랜드 오데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 남동부에 도달했어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3,600채 이상의 집들이 폭풍을 견딜 만큼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수백만 채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과 같아요. 캐나다 스포티드 호수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곳이라고 불러요. 겨울과 봄에는 다른 것과 똑같이 생긴 평범한 호수예요.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그곳에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 풍경이 있을 겁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웅덩이가 생기고 다 마법 같아 보일 거예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치유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명한 색깔에 대한 설명은 순전히 과학적이에요. 각각 높은 농도의 다른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 내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보이는 표면 너머 멀리까지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1억 4,966만 8,992km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가 닿는 거리에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걸려 그 근처 상층 대기에 충돌할 때 발생해요. 지구는 자전 속도를 점차 늦추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급하지 않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낮이 길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의 하루가 25시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지구의 최남단 대륙인 남극은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하지만 지구상 담수의 거의 70%와 전 세계 얼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분류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서 기원해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대륙,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이 붉은 행성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어요. 이걸 만든 30명의 모래 조각가들은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했어요.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접착제층과 함께 점토 10%를 첨가했어요. 길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만들었죠. 흡수되지 않는 몇몇 광자들은 다시 방출되고 그 파장은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해요. 어떤 물질을 햇빛에 또는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에 노출시킬 때 그게 색소포를 손상시켜 특정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게 돼요. 빨간색 물질이 햇빛에 제일 많이 옅어져요. 이 색소포는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붉은색을 발산합니다. 매일 60톤에서 100톤의 우주 먼지가 지구 표면으로 떠내려와요.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부분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혜성에 의해 방출돼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꿀 때 남은 먼지가 지구로 내려옵니다.